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에 대한 해법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 민주당의 대참패 이후로 이 20, 30대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20, 30대들이 표로 보여준 것, 이건 너무나 칭찬해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집을 지지할 수 없는 저로서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서울시, 부산시 모두 다 당선이 됐다면 민주당은 아마 아나무인 또 산으로 가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선이 더 어려워졌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 30대들이 정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든 거다. 민주주의는 표로 보여주는 거다. 이걸 제대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20,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이 분주해 보이는데 헛다리 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인과 해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 저는 이재명 도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함께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년은 특혜가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 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지요.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20, 30대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철없는 세대다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는 것. 이재명 도지사의 나이대에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건 편견 없는 마인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저 코인판 도박판에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가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한 방만 노리는 한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 30대들이 왜 주식판, 코인판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회의 총량은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갈등도 성별 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 조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별 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청년 여성도 청년 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 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청년 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청년 세대는요, 특혜
특혜를 달라고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공정하게만 해달라. 경쟁은 우리가 할 테니 공정하게만 해달라. 이 얘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입,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자, 젊은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수시는요, 공정하지 않은 구멍이 너무 많아요. 사법고시 철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쿨 제도는 공정하지 않은 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20, 30대들은 특혜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 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 불문, 공의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생각이에요. 자, 20, 30대 청년 여러분들, 이 젠더 갈등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어제 터진 GS25의 이 페미 논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나요. 20, 30대 남자들이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선중진 이준석이에요. 페미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준석과 이재명 도지사 둘만 딱 놓고 비교해 볼까요? 이재명 도지사의 이 생각은 단순히 페미들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겨 있어요. 자, 이준석은 어떨까요? 지금 20, 30대 남성들이 듣고 싶은 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에 시원하기는 한데 해답을 제시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쁘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동안에는 이게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없죠. 지금 이준석이나 극우 세력들이 하는 건 그냥 여성 가산점 폐지해라,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게 끝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죠. 좀 더 크게 보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준석에게는 없어 보여요. 자, 저도 이 페미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와, 대깨문이 반페미를 해? 대깨문은 페미 싫어하면 안 됩니까? 20, 30대 여러분들은 페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좌고 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페미들의 폐악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면 흑묘 백묘 따질 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댓글로 와서 대깨문 민주당 지지다가 페미를 깐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인간들은 순수한 20, 30대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20, 30대 청년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페미 열심히 패고 있는 이 극우 유튜버들 보면요, 민주당의 페미 정책은 좋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집에서 내놓는 페미 정책은 절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저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는 맞아요. 민주당 불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국민의 집을 지지할 수 없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거는 페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20, 30대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 30대 청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로 보여준 덕분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자, 저 같은 사람은 기권하면 기권했지 국민의 짐은 도저히 못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20, 30대들은 국민의 집이든 민주당이든 나한테만 맞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면 언제든지 바꿔가며 투표할 수 있는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 짐이든 누구의 눈치를 더 보느냐? 20, 30대의 눈치를 더 봅니다. 40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떡밥을 던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최소한 기권을 하니까. 40대의 국민의 짐 지지자가 정책 때문에 민주당 찍나요? 안 찍습니다. 40대의 민주당 지지자가 정책 때문에 국민의 짐을 찍을까요? 안 찍어요. 기권하면 했지 안 찍습니다. 하지만 20, 30대들은 다릅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찍는데 주저함이 없는 세대들이다. 이제 정치권은 20, 30대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집이나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그동안 20, 30대들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없었는지 대충 감이 잡혀요. 헛다리를 엄청 짚어요. 양쪽 다 헛다리 엄청 짚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 30대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흥묘백묘론 이거 좋습니다. 국민의 짐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 세력에 바꿔가면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